안녕하세요. 김유업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3년 안에 무려 1000만 가구의 매물 홍수가 쏟아질 것입니다. 아파트 200만 가구 분양하고 800만 채에 이르는 다주택, 임대주택 사업자 매물이 한꺼번에 터질 것이 유력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부동산이 넘쳐나고 있는데 가진 자들이 움켜쥐고 있어서 공급 부족이라는 착시 현상에 빠진 상황이지만, 부동산 흐름이 꺾여버리면 빈집이 넘쳐나고 인구가 줄어들면서 공짜주택도 늘어납니다. 어깨까지 올라온 아파트를 못 잡아서 안달나기보다는 인내심이 요구됩니다. 상담 안내는 02-501-7554, 유료상담은 010-399-8808입니다. 전화 주십시오. 부동산 1000만 가구 매물 홍수, 폭락보다 무서운 공짜 시대. 지금 이제 무주택자들 유혹이 참 많아요. 자, 아파트 잡을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빌라를 잡을까? 나는 돈이 있으니까 강남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니야? 계속 올라가는데 여러 가지 고민이 있어요. 청약을 받을까 말까. 자, 이제 정부 대책이 부동산 시세를 결정짓는다. 사실 뭐 안 하는 거 가지고 자꾸 부정적으로 정부를 욕할 필요까지는 없는데, 뭐 그래도 사실은 직시하면서 가야죠. 자, 보시면 이제 부동산 대책 앞으로 두 갈래 방향으로 계속 이어질 겁니다. 현재는 위쪽으로 가고 있어요. 현재. 그래서 집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선에서 이기려면 또 아래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보자고요. 자, 무대책, 대책이 없어요. 지금 폭등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대책에서 예상 상황이 뭐냐? 불합리한 대책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대책을 지금 계속 끌고 가다 보니까 집값이 폭등하는 거예요. 두 번째, 대출 규제, 공급도 대책이 나와봤자 뭐 공급 확대하겠다, 대출 규제하겠다, 뭐 이런 거만 되풀이하겠죠. 그 다음에 집값 잡을 의지가 좀 없어 보여요. 그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세금 많이 거대하잖아요. 팬데믹 상황에서. 경제성장, 집값 올라가는 게 집값 주도 성장, 경제성장에도 도움이 돼요. 그 다음에 소비, 지금 소비가 지금 엉망진창 아닙니까? 집값이 올라가줘야 그나마 소비를 하지, 떨어지면 더 안 할 거 아니에요. 또는 가계부채가 많아서 금융위기가 터질 수도 있고, 이러한 요인 때문에 소극적인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거품이 심해도 너무 심하죠. 그래서 강력한 대책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강력한 대책이 나오는 순간 대세 하락이에요. 그럼 예상 대책이 뭐가 있느냐? 먼저 양도세 중과라든가 이건 폐지해야 돼요. 중과세는. 대신에 폐지를 안 할 거라면 보유세를 세게 때리든지. 청약도 지금 불합리한 게 너무 많아요. 너무 쓸데없는 걸 많이 만들었어요. 공공임대라든가 공공분양을 늘린다든가. 그런 것은 집을 지어도 주인이 돌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자, 갭투자 환수, 이거 진짜 중요하죠. 지금 잡을 게 궁예요. 정부가 왜 대책을 제대로 못 내놓냐면 그동안에 엉뚱한 대책만 다 써놔가지고 대책이 별로 없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지금 이걸 쓰면 돼요. 투기하는 사람들 갭투자 이익을 환수해야죠. 과거에 했던 사람은 봐주더라도 신규, 그 다음에 다주택자 보유세 누진세 때려야 돼. 이거 때리면 매물 토해냅니다. 이걸 안 하면서 뭐가, 또는 전국 단위로 그냥 아예 그냥 토지거래 허가제를 다 때려버리든가, 핀셋이 아니라 이 정도밖에 없어요. 다 강력하잖아요. 그래서 쉽게 결정을 못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집값 잡을 의지가 강력하게 되면 이제 정권을 창출하거나 또는 거품 위기, 집값이 너무나 지금 위험한 상황이다. 그리고 공급을 계속 강조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가능하겠죠. 어떻게 될지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속단하기가 어렵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쪽이 좀 강해요. 지금은. 정부 하는 꼬락서니 보니까 경고만 해야 되지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자, 근데 여기 보세요.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거하고 집값 거품이 크기 때문에 집을 매수하는 것은 별개 문제예요. 보세요. 이제 매물부터 보자고요. 지금은 매물 잠김, 상승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상승 기대감으로 보유하는 거야. 다주택자, 임대주택 사업자가 굳이 팔 필요가 없어요. 집값이 뛰는데. 그리고 갭투자도 지금 팔 필요 없어요. 오히려 갭투자가 늘어나고 있네요. 자, 그런데 이건 이제 많이 올라왔잖아요. 결국은 하락장이 돌아올 거예요. 조만간에. 그러면 하락 위험이 증가하고 매도하겠죠.
다주택, 임대주택 사업자, 갭투자가 서로 앞다투어 매도할 겁니다. 왜? 집값이 폭락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거의 하우스푸에 빠지게 돼요. 망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은 올라가니까 살얼음 걷듯이 가고 있지만 가격 볼까요? 거품 확대. 지금은 굳이 말하자면 전체적으로 전국 단위로 70% 정도 올라온 것 같아요. 서울은 한 80%? 이 정도? 이렇게 어깨 수준 이상으로 올라왔어요. 상당히 위험하죠. 부동산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 그래도 매수가 증가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왔는데도 막 이제 아직도 배꼽도 안 온 것으로 착각을 해서 계속 매수하는 거야 지금. 뭐 그거는 매수하는 사람 잘못이 아니죠. 아니 집값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어떤 신뢰가 있어야 하는데 계속 올라가는데. 자, 그 다음에 여기 다만 이미 어깨 수준까지 올라와서 거품 붕괴. 부동산 하락 반전하면요 이거 대폭락합니다. 이건 볼 것도 없어요. 이해 가셨죠? 그 다음에 이제 흐름, 상승 절정. 지금은 상승의 꼭지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못난이 부동산이 올라가요. 매수가 과열돼 가지고 아파트가 아닌 것들이 뛰고요. 아파트도 좋은 게 아니라 나쁜 것들, 나홀로 이런 것들이 뛰고 있어요. 진짜 제 말이 맞잖아요. 자, 그러면 하락이 시작할 때는 이 못난이 부동산이 갑자기 거래가 안 되는 거야. 뚝! 그래서 매도가 확산되고 오히려 이제 입지로 따지면 외곽지역이 하락하고 거래가 안 되다가 이제 중심 지역으로 확대돼서 결국은 강남 재건축이 붕괴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정책을 볼까요? 현재는 정책이 좀 부족하다고 느끼잖아요, 다들. 부동산에서 아주 소극적으로 대응하니까 집값이 뛰는 거야. 의지가 부족할수록 장기 폭등해요.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을 내놓지 않고 그냥 방치하면 1년 뛸 수도 있고 2년도 뛸 수 있어요. 자, 그렇지만 정책이 이제 강력해질 수도 있죠. 부동산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실효성 있는 정책, 불필요한 정책은 다 오히려 폐지시키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세게 때린다면 집값이 하락 연착륙 된다. 현재 상황 보자고요. 지금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집값이 왜 이렇게 계속 뛰고 있느냐. 상승 요인이 좀 더 많아요. 부각 뛰고 있어요. 상승 요인이. 국내의 상승 요인. 통화량 계속 돈은 찍어대지. 코로나는 확산되고 있지. 코로나가 계속 확산되면 집값 잘 안 떨어져요. 자, 자산은 쏠리고 있죠. 돈이 너무 부동산 쪽으로 몰리고 있어요. 저금리지. 그리고 다른 나라도 집값이 뛰고 있지. 이런 어떤 상황. 근데 이 상황이 이제 시작이 아니라 그동안에 이것 때문에 계속 뛰었거든요. 그래서 끝물이라고 보여지네요. 이제 이게 어느 정도 끝나가면 얼마 안 남았어요. 하락이 부각될 텐데 국내외 하락 요인. 거품, 집값 거품이 너무 심하다. 백신 치료가 계속 개발되고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자산 매각. 그러면 이제 자기 거품이 심한 자본금을 자꾸 이렇게 집이라든가 주식을 매각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금리는 계속 올라갈 겁니다. 자, 이제 현재는 이것이 강하죠. 그렇지만 이게 얼마 안 남았다고. 물론 정책에 따라 다르긴 한데 아마 1년 남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1년 남았다고 해서 지금 막 무조건 매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건 이제 5년 동안 대폭락을 이끌 수 있어요. 자, 이제 공급 매물 폭탄 1000만 가구 간단하게 보자고요. 진짜 1000만 가구냐. 분양 200만 채예요. 200만 채. 거의 3년에서 5년 안에 거의 이 정도 분양할 거예요. 주로 수도권에 많지만 지방도 상당히 많습니다. 다주택자 640만 채, 임대주택 사업자 뭐 160만 채, 이게 800만 채인데 합쳐서 1000만 채예요. 쉽게 말하면 1000만 채는 잉여 매물이야. 잉여 매물. 집을 못 잡는 사람도 많잖아요. 돈이 없고 잡을 생각도 없는 사람도 많고 1인 가구가 많고. 그런데 가진 사람이 너무 많이 갖고 있어서 집값이 뛰는 거야. 그런데 그런 시대는 이제 오래 못 갑니다. 매물 폭탄이 1000만 채. 이것만 있습니까? 법인 매물, 갭투자 매물, 외진 매물, 상대적으로 이런 사람들의 매물은 절실하지 않아요. 실거주가 아니라 투자형이 강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매물이 1000만 채가 쏟아지면요 난리 나요. 예전에 2013년 바닥장에도 한 500만 채밖에 안 됐는데 지금 너무 많이 늘어났어요. 자, 이제 부동산 3가지 시나리오 이거 별표 한번 쳐볼까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꾸 물어보는데 이거에 대해서 점쟁이처럼 딱 잘라서 말할 수는 없지만 빅데이터가 가장 정확합니다. 보세요. 자, 이거 2001년부터 이게 지금 어디냐면 2007년 꼭지 찍을 때예요. 이렇게 올랐죠. 그러다가 이렇게 떨어졌죠. 2014년 바닥 찍을 때 여기. 자, 그러다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이 뜨끈한 자료예요. 2021년 7월 달까지예요. 여기까지 올라갔네요. 자, 상당히 많이 뛰었죠. 거의 8년 뛴 거야 이렇게. 지역마다 좀 다르긴 한데 자, 첫 번째 A안.
A안은 1년 더 뛸 것이다 이거예요. 1년 동안 뛰는 모습이죠. B안 한 2년이나 3년 뛸 것이다. 한 2년 정도 뛴다고 잡았어요. C안 뭔 소리냐? 올해 안에 떨어진다. C 떨어진다면 거의 한 4, 5년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2년 떨어질 수도 있는데 너무 많이 뛰었기 때문에 2년 떨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앞으로 4, 5년. 자, 그러면 이제 A부터 보자고요. 2022년 여기까지 이제 올라간다 이거예요. 6월까지 상승. 왜 6월로 잡았냐? 내년 3월에 대통령 선거, 6월에 지자체 선거. 그때까지는 뛰지 않을까. 현 정권, 지금 냉정하게 말하면 지금 대통령은 집값 잡을 의지가 없어요. 자, 코로나가 또 확산되고 있어요. 통화량도 계속 증가합니다. 그러면 돈을 찍어내야죠. 코로나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집값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이제 B안 보자고요. B안은 2년 뛰는 건데 이거는 2023년 무려 내후년 12월까지니까 2년 이상은 뛴다는 거거든요. 자, 현 정권만의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정부, 뭐 여당이 되든 야당이 되든 의지가 부족해서 집값을 잡을 의지가 부족하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정책이 제일 중요하다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코로나가 끊겨야 하는데 계속 확산되는 거야. 2년 후에도. 그리고 세계 다른 나라도 막 집값이 계속 거품이 심해져. 물론 언젠가는 이런 장 나면 거품 터집니다. 금융위기 터진다고요. 그렇지만 자, 터질 때 터지더라도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2년 뛸 수도 있어요. 이 시나리오도 상당히 높아요. 다만 자, 그러면 무슨 말이냐? 올해 안에 빠진다. 12월 이전에 빠진다. 올해 좀 뛰다가 자, 현 정권 대선 후보 만약 이대로 가면 여당이 질 것 같으면 가만히 있겠어요? 자, 젊은이들 돌아서고 자, 무주택 서민들이 돌아서 버리면 정권 교체됩니다. 그러면 대선 후보들도 가만 안 있을 거예요. 집값 잡으려고 사활을 걸겠죠. 그러면 강력한 대책 그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락하는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가 또 잠잠해지거나 조금이라도 금리 인상이 단계별로 지속되면 집값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됩니다. 그러면 이 셋 중에서 어느 것이 될까? 참고적으로 내년까지 뛴다는 것은 이때 떨어진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리고 내후년까지 뛴다는 것도 이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떨어지느냐, 내년까지 뛰었다가 떨어지느냐, 2, 3년 뛰었다가 떨어지느냐, 이 세 갈래인데 저는 이렇게 봐요. 한 1년은 뛸 것 같아요. 지금 뭐 대통령한테 기대할 게 있습니까? 1년 뛴다, 얼마가 뛰든지 뛸 것 같고, 다만 그 다음부터는 위험할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는. 그래서 A안, 이걸 조금 유력하게 보는데, 그래도 계속 A, B, C 지켜보면서 가야 돼요. 자, 8, 9월 단계별 금리 인상 유력합니다. 집값을 하락하겠죠. 금리 인상, 지금 이번에도 금통위 어떤 모인 자리에서 7명 중 6명이 인상을 요구했어요. 2주열 정지를 포함해가지고. 자, 그리고 금리 인상 범위를 봤더니 0.50이잖아, 현재. 0.75, 약 0.25% 인상을 2번. 그러니까 0.50 올라갈 가능성이 커요. 올해 중으로, 하반기로. 자, 금융 불안이 해소된다. 부채가 지금 너무 많아요. 가계부채가. 그리고 금융 불균형 지금 누적돼가지고 경제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금리 인상 안 할 수 없습니다. 빠르면 8월달이고 늦어도 9월이에요. 집값 거품은 최고치라고. 자, 집값 거품이 계속 지속되면 분기시에 금융위기가 터져요. 이걸 염두하는 거죠. 자, 물가 상승 심화. 지금 물가 그렇다고 안 뛰는 거 아니잖아요. 밥상 물가 얼마나 뛰고 있어요. 인플레이션 가속화되고 통화정책이 이제 완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할 수밖에 없고, 다만 이제 변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 시간, 아마 백신 접종은 제가 보기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거예요. 이제 50대, 이제 40대 이하 해가지고 빠르게 늘어날 것 같으니까 그건 긍정적인데, 지금 코로나가 지금 거의 최고치를 찍고 있잖아요. 이게 좀 줄어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금리 인상이 탄력을 받아요. 자, 이제 현 시점에 매도자 매수자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이거죠. 여러 번 했지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자고요. 자, 매도 타이밍. 이거 재방송 보는 분들 중에 그래요. 제목만 딱 보고 저는 집값을 하락시키기 위해서 제목을 하락으로 잡는 것도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무조건 저 사람은 폭락만 외친다. 저는 모폭락론자들이 아니에요. 저는 현실적으로 집값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 굳이 따지면 우상향 쪽입니다. 다만 지금은 너무 많이 뛰었기 때문에 조심하라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매도, 집 가지고 있는 사람 왜 지금 당장 팝니까? 아까 제가 3가지 시나리오 얘기했잖아요. 그걸 보면서 판단해야죠. 판 다음에도 엄청나게 뛸 수 있잖아요. 잘못하면. 여보세요. 매도자의 최고의 방법. 비과세 조건으로 오르는 중이므로 일단 보유하라고 하잖아요. 두 번째, 나홀로 아파트나 비아파트는 지속적으로 좀 매도를 시도할 필요가 있어요. 잘 안 팔릴 수가 있으니까. 다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 좀 높게 내놓고 파는 형태로. 왜냐면 팔고 나서 더 뛰어버리면 안 되니까. 근데 아파트 아닌 것들은 재개발 아니고서야 좀 파는 게 좋아요. 다주택 수익 낮으면은 매도, 크면 버티기. 뭔 말이냐, 양도세 중과가 너무 세. 지금 너무 세니까 못 팔고 있는 건 뭐 어쩔 수 없어요. 이거 팔 수가 없어요. 근데 수익도 낮은데 왜 끌고 가요? 던져버리셔야죠. 지금 안 던지면 나중에 안 팔립니다. 다주택자들. 정부 무대책. 자, 코로나 대선 인기 집값 상승. 뭔 말이냐, 즉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정부가 대책이 없거나 코로나가 계속 지속되면 집값 올라간다. 그래서 매도자는 그걸 보면서 판단해라. 빚이 많은 1주택자는 중저가로 갈아타라. 내 것이 많이 뛰었다 그러면 팔고 끝나지 말고, 무주택이면 불안하니까, 자, 무주택으로만 가는 게 능사는 아니잖아요. 좀 싼 걸로, 좀 덜 부담되는 걸로, 빚이 많을 경우 갈아타라. 자, 이제 이렇게 완벽하게 가르쳐 주잖아요. 매도 타이밍을. 이렇게 가르쳐 주는 유튜브가 있나요? 매수자 선택. 자, 매수자 최선의 방법. 매수자는 좀 달라요. 비과세 잔금 기준 2년 3개월. 근데 지금 올라간다고 해서, 물론 2년 뛰면 잡으라고 해요, 제가 무조건. 근데 올라간다고 해서 2년 3개월 잔금 기준으로 뛰어야 비과세인데 좀 힘들지 않을까, 2년 이상 뛰기는. 두 번째, 2년 이내 보유하고 갭 투자 할 경우는 올라도 수익이 적어요. 그래서 세금 말했잖아요. 2년 이내 팔면은 70%. 그리고 뭐 이것저것 합치면 70%나 80% 세금 내는 거예요. 물론 2년이 넘었다. 그럴 경우는 비과세죠. 다만 갭 투자하실 경우는 이것저것 빼버리면 50% 세금이에요. 또 그것도 2년 이상 뛰어야만이 그 50% 세금만 내는 거지, 2년 이내 못 뛰면은 망하는 거죠. 그래서 좀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빌라, 오피스텔, 나홀로 아파트 상관 아예 그냥 하지 마세요. 자, 정부 무대책, 코로나, 대선 이런 것들 때문에 집값이 지금 당분간은 올라갈 것 같다. 다만 이거 보세요. 중저가의 개념, 저평가, 좀 상대적으로 덜 오른 거, 실거주, 또 자본금이 있어, 영끌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은 무조건 3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5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매입도 판단하세요. 뭐 다 올랐다고 매입하지 말라고. 그래 놓고 나중에 계속 1년 더 뛰면 원망할 겁니까? 왜 지금 그런 말을 하냐면, 정부가 정신을 못 차렸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5번을 정신을 차렸다면 이런 말 안 하죠, 5번을. 그리고 얘들은 매수해봤자 3억짜리가 떨어지면 얼마나 떨어지겠어요. 그러니까 매수해도 뭐 장기적으로 그렇게 손해볼 것 같지 않아요. 비싼 거 매수하지 말라고요. 자, 이제 거래량 역대 최저, 서울 집값 하락 위기에 대비해라. 양도세 때릴수록 안 판다. 이거 보세요. 2017, 18, 19, 20, 21년까지 있는데 거래량이 1만 건, 7천 건, 8천 건, 1만 건, 지금 2천 건밖에 안 돼요. 아, 정말. 물론 아직 이제 7개월가밖에 8월 달이니까 좀 더 남았지만 많이 해봤자 5천 건 못 넘기겠네요. 거래량이 이렇게 적으면 원래 폭락을 해야 하는데 지금 매물잠김 때문에 폭락을 못하고 있죠. 자, 서울 집값 2년 뒤 무리하게 연끌하지 마라. 이 사람은 삼투시라는 사람이 2년 동안 뛴다고 해놓고도 잡지 말라고 해요. 자, 4에서 5년 동안 조정기 나중에 결국 터질 것이다. 왜냐면 이제 비과세 2년 동안 확실하게 뛴다면 좋은데 거품이 너무 심해서 떨어지면 폭락하니까 조심하라 이거죠. 그리고 비싼 곳들이 많이 떨어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지금 물가 상승 여기 보세요. 엄청나게 올라갔죠. 7월달 기준으로. 그 다음에 경제 심리 지수도 요즘 조금 꺾이긴 했지만 어찌됐거나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올라가는 대출금리, 늘어나는 변동금리. 지금 대출금리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율도 올라가고 있네요. 당연히 기준금리 뛰겠죠. 자, 그리고 거리두기 타격, 금리 인상 압박. 여기 보시면 1분위부터 5분위까지 있는데, 만약에 0.5포인트 인상하고 1포인트 인상하면 2천억, 5천억이라는 부담을 지어야 돼요. 자영업자들. 물론 영끌, 부동산 매수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2분위는 6천 1조, 3분위는 1조 2조, 4분위는 1조 5천에서 3조, 5분위는 2조 6천에서 5조. 각각 0.5포인트 인상하느냐, 1포인트 인상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엄청난 부담. 결국은 이걸로 인해서 하우스푸어가 생긴다 이거죠. 자, 여기 보시면 변동률을 한번 볼까요? 지역별로 봤더니 안성, 오산, 평택, 용인시 처인구, 자, 인천 연수, 울산시 동구,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인천광역시 동구, 경기도 의왕시, 대전광역시 서구, 경기도 군포시, 인천 남동구, 부산 금정구, 경기도 수원 장안구, 경기도 화성시, 동두천시. 자, 여기서 보면 일부 몇 군데 빼는, 한 서너 군데 빼놓고는 다 공통점이 뭡니까? 이게 지금 순서예요. 1등이 안성시고 지금 집값 올라가는 순서.
어때요? 입지가 아주 안 좋은 것들이 뛰고 있죠. 안 좋은 것들 뛰고 있잖아요. 이런 거 잡았다가는 물립니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바닥치고 올라갈 때도 회복 못해요. 지금 잡는 건 좀 조심하세요. 그리고 이게 끝물이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끝물. 자, 서울 거주자 아파트 원정 쇼핑. 지금 여기 보세요. 한동안 2007년 꼭지 찍고 쭉 떨어지는 거 하더니 다시 역대 최대로 지금 올라갔어. 뭐가? 서울 사람들이 지방 가서 이렇게 집을 잡는 거야. 왜 잡는 줄 아세요? 갭 투자를 허용하니까 그래요. 이 전세 끼고 투자하는 것도 막지 않으면서 무슨 집값 잡는다고 거짓말을 합니까? 제 말 틀렸어요? 여기 보세요. 지금 그래프상 자 15년 동안 최고로 지금 많아. 외지인들이 투자하는 거. 서울 사람들이 지방 싹쓸이 하고 있어. 왜? 전세 끼고 투자를 허용하니까 그래요. 투기하는 거야 그거. 여기 보세요. 자, 아파트 원정 매매 쑥쑥. 서울 사람들이 지방도 마찬가지고 지방 사람들이 서울 갭 투자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역대 최고네요. 여기 보세요. 이렇게 쉬운 걸 안 하면서 무슨 집값 찾겠다고. 자, 부동산 역대 최고치.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 여러분들 궁금하죠? 자, 저는 사실을 그대로 말해줘요. 이게 0입니다. 0에서 부동산 일사 봤더니 0.1010 다 여기 위에서 놀고 있잖아요. 근데 상당히 올라간, 지금 전국 집값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어요. 제가 여름에 계속 올라간다고 얘기했잖아요. 하반기까지도 뜰 것 같다고 하고, 다만 그나마 고무적인 것은 이렇게 계속 올라가기만 하는 게 아니라 올랐다 떨어졌다 이렇게 좀 또 내려왔네요. 또 KB 리브온도 보시면 지금 현재까지, 자, 이게 0인데 다 위에서 놀고 있죠. 자, 수도권 보세요. 올라갔다가 좀 떨어졌네요. 전국도 좀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이게 떨어졌다는 것은 상승폭이 줄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0인데 어찌됐거나 전체적으로 다 윗선에서 놀고 있으면서 최근에는 조금 내리막길이다. 다만 한국감정원은 수도권도 올라가고 있고 전국도 뛰고 있고 서울 동남권도 확대되고 있네요. 종합적으로 2대1로 전체적으로 고점 수준에서 좀 맴돌거나 약간 내려간다. 이게 정답이네요. 아직은 거품이 계속 상승하고 있어요. 자, 이제 폭탄 터질 일만 남았네요. 부동산은 남아도는데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집값이 오르는 중입니다. 부동산 혈맥을 뚫기 위해 다주택자의 매물도 유도하고 갭 투자나 외진 투자를 최소화한다면 집값은 당장이라도 안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